지금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지지대가 부족합니다. 너무 잘 자랐죠? 안녕하세요.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이고요. 저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식물을 키운 지 얼마나 되셨나요? 식물 키우기 1년 이하시라면은 식물 키우기가 아주 재밌을 거고요. 2년, 3년 이상이라면 이제 좀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뻐요. 요즘 폭풍 성장 시기거든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 키우기도 양면성이 있어요. 행복이 있으면 동전의 뒷면처럼 또 행복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 키우기의 양면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식물 키우면 아주 예쁘고 파릇파릇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행복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싱싱, 파릇파릇, 햇살, 성장, 힐링, 녹색, 싱그러움, 이런 단어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죠. 식물 키우기가 그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단어예요. 예쁜 말만 하면 예쁜 생각만 들잖아요. 이 식물들이 그 단어들을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아주 싱싱하고 아주 파릇파릇하고 아주 색감도 예뻐요. 너무 행복하죠? 하지만 반면 벌레, 죽음, 흙, 분갈이, 시들시들, 노란잎 이런 단어 들으면은 너무 화가 나죠. 너무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식물 키우기는 행복한 면도 있지만 뒷면에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키우기를 하면 감정 변화가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아주 우리 아이 의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물이라고 안 부르고 이게 식물을 아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식물을 우리 아이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식물은 식물로 바라봐야 돼요. 반려식물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우리 아이 하다 보면은 이 아이를 나중에 입양 보내거나 파양하게 됩니다. 동물과 달리 식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을 1년 사고 2년 사면 이게 집에 식물이 꽉꽉꽉꽉 차요. 너무 예쁜 아이,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했다가 좀 있으면은 그 아이를 팔아먹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를 의인화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나중에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 식물을 올렸어요. 그 전까지 우리 아이 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러다가 집에 식물이 많으니까 키우기가 싫어진 거예요. 분양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분양이지 어떻게 보면 파양을 하는 거예요. 또 팔 때는 막상 너무 쿨해요. 이걸 동물이라고 치면은 다른 동물 키우려고 얘네를 분양하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이중적인 게요. 억지로 가지치기를 하거나 억지로 죽이는 거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물을 줘가지고 이 과습으로 죽이면은 나 과습으로 죽였네 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그것도 약간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들을 식물으로 보지 않고 반려식물, 반려동물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나중에 좀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식물은 가지치기를 해서 잘 잘라줘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 하다 보면은 가지치기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양면성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식물의 죽음이고요. 그 두 번째는 벌레입니다. 근데 그 벌레가 또 죽음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식물 키우면서 아주 곤란한 문제가 돼요. 또한 식물만 키우고 싶었던 분들은 또 분갈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스트레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우리 아이들 키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양면성에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면서 식물 키우기를 접는 분이 많아요. 이 점 알아두시면 식물 키우다가 멘붕이 오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벌레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응애라는 벌레가 있어요. 저도 한동안 없었는데 또 생겼네요. 샤워를 잘 시켜줘야 돼요. 근데 식물 많으면 응애 처치하기 힘들어요. 오늘은 식물의 양면성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